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 있으신가요? 설레기보다는 어딘가 불편하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허전한 느낌. 형제 자매와의 자리가 그렇게 변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추석 차례상 앞에 둘러앉은 형제들, 그런데 대화는 어색하고 시선은 제각각입니다. 부모님 기일에 연락을 먼저 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망설이다가 결국 카톡 한 줄로 끝낸 적도 있으실 겁니다. 형제 중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뒤늦게 들었을 때의 그 묘한 서운함. 그 감각,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제는 누가 먼저 연락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조차 어색해졌습니다. 재산 문제, 유산 이야기가 슬쩍 나왔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진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 사이에서 형제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는 시선이 오가는 순간 자리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형제였는데 막상 전화하기가 망설여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신앙 공동체나 복지관에서 만난 지인에게는 오히려 더 쉽게 말을 꺼내면서 정작 피를 나눈 형제에게는 말을 아끼게 됩니다.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과 실제로는 멀어져 있다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조용히 갈등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한 자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억지로 이해하거나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세 형제와 함께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같은 핏줄이었지만 각자 다른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 오랜 유배의 세월 속에서도 그는 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거리를 동시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형제는 같은 나무에서 뻗은 가지이지만 가지는 각자의 방향으로 자란다고. 그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형제는 같은 뿌리이되 나이 들수록 각자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억지 이해보다 존중과 적정거리가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정약용 삼형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세 사람은 같은 아버지 아래서 태어나 같은 학문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맏형 정약전은 흑산도 바다 앞에서 물고기를 관찰하며 자산어보를 썼습니다. 둘째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다가 1801년 신유박해로 순교했습니다. 셋째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며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남겼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란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각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을 뿐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흑산도와 강진, 두 섬 사이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그리움을 사귀면서도 그는 형의 삶을 억지로 당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형제를 오래 지키는 길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산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처음엔 함께 흐르다가 어느 고개를 넘으면서 조용히 갈라집니다. 한 줄기는 동쪽으로, 한 줄기는 서쪽으로 그렇게 각자의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그 강물들이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처음 함께 흘렀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상 앞에 앉았던 그 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각자의 삶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강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관계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나무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뻗은 가지들은 처음엔 한 방향을 향하는 것 같지만 자라면서 각자 빛을 향해 방향을 틉니다. 가지가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뿌리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 뿌리를 지키는 것과 가지의 방향을 억지로 갖게 만들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뿌리라는 이유로 같은 방향이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 그 기대가 클수록 서로의 다름이 상처가 됩니다. 정약용 삼형제가 각자의 바다에서 각자의 꽃을 피웠듯이 다른 방향으로 자란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이것입니다. 형제는 같은 뿌리이되 각자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우리는 지치고 그 흐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부재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은 형제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을에 부모님 댁으로 모였고 그것이 형제 관계를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구심점이 사라집니다. 모일 이유도 모일 장소도 함께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자녀 중심의 삶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배우자의 가족, 자녀의 학교와 직장, 손주의 육아. 이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형제와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시댁과 처가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명절 하루를 어디서 보내느냐는 문제만으로도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지리적, 시간적, 건강의 제약입니다. 젊을 때는 멀어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워지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날도 늘어납니다. 형제 중 누군가 몸이 불편해지면 연락 자체가 조심스러워지고 그 조심스러움이 쌓이면 어느새 거리가 됩니다. 네 번째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살아온 세월이 각자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자녀 교육 방식이 다릅니다. 명절 식탁에서 무심코 꺼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 격차와 지위의 차이입니다. 형제 중 누군가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군가는 퇴직 후 생활이 빠듯합니다. 그 격차가 드러날 때마다 한쪽은 미안하고 한쪽은 불편합니다.
돈 문제, 유산 문제가 한번 불거지고 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자주 연락하는 것을 정으로 여기고 누군가는 연락이 없어도 마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늦으면 서운하고 답장하는 쪽은 그 서운함 자체가 부담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오해가 쌓여 큰 거리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SNS와 가벼운 소통 방식의 정착입니다. 요즘은 카톡 단체방에서 생일 축하 이모티콘 하나로 안부를 대신합니다. 가끔 올라오는 근황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형제 관계의 전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소통은 늘었지만 깊이는 얕아졌고 자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멀어진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서로에게 거는 기대 그 자체입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알아줄 것이다. 자매니까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형제 자체가 아니라 형제에게 걸어온 그 기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8가지를 하나씩 읽어 내려오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멀어진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그렇게 흘러왔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2단계는 거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한 작은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 기대의 크기를 현실에 맞게 줄이십시오. 형제니까 당연히, 자매니까 의뢰 이 말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 당연함이 어디서 왔는지, 상대방도 같은 당연함을 공유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상처를 줄이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이런 말을 속으로 건네보십시오. 너는 너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은 뿌리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두는 것만으로도 명절 전날 밤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돈과 유산 문제는 처음부터 원칙을 세우십시오. 형제 사이의 가장 깊은 균열은 대부분 돈에서 시작됩니다.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고 부모님 유산을 둘러싼 오해가 쌓이고 경조사 비용의 불균형이 서운함이 됩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원칙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형제 사이의 금전거래는 처음부터 정중하게 사양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기대를 처음부터 내려놓으면 나중에 관계가 상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논쟁이 될 주제는 미리 경계를 두십시오.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자녀 비교, 재산 자랑 이런 주제들은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명절 식탁에서, 경조사 자리에서 이런 주제가 나오려 할 때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것, 그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기려 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리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드립니다.
그 얘기는 오늘 말고 우리 다음에 천천히 하자. 부드럽지만 분명한 이 한 문장이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줍니다. 네 번째 원칙, 드물게 그러나 진심으로 연락하십시오. 자주 연락해야 좋은 형제 사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명절, 생일, 아프다는 소식,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짧고 진심 어린 연락 한 통이 의무적으로 보내는 수십 개의 카톡보다 훨씬 깊이 닿습니다. 형식적인 단체방 이모티콘보다 가끔 보내는 짧은 음성 메시지 하나가 더 따뜻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해 보십시오. 별일 없지?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 담겨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억지 모임은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모여야 한다는 의무감, 안 가면 뭐라 할 것 같은 불안,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계속 끌고 갑니다. 하지만 억지로 만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보다 가끔 만나더라도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관계가 훨씬 값집니다.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 죄책감과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십시오. 형제끼리 왜 그렇게 지내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보이는 형제 관계를 위해 정작 나 자신이 소진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형제가 친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가까움을 유지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 연락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사랑하되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이 들수록 형제 관계를 지탱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억지로 좁히려 할수록 멀어지고 적당한 거리를 인정할 때 오히려 오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져가실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형제는 같은 뿌리이되 나이 들수록 각자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억지 이해보다 존중과 적정거리가 지혜입니다. 이 두 문장을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마음속에서 되새겨 보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 오늘 짧은 연락 한 통을 보내보십시오. 안부를 묻거나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락 대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안녕을 조용히 빌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격려를 드리며 마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키우고 형제의 경조사를 챙기며 그 모든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해오셨는지 이 자리에서 조용히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깝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명절마다 완벽하게 화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란 나무의 가지들은 방향이 달라도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바다로 흘러갔어도 처음 함께 흘렀던 그 강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오늘 한 가지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